사랑받는 자녀, 존경받는 부모. 핵심은 정서적 연결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우리 전체 과정의 마지막 편인 다가가는 대화와 네 가지도, 그리고 해독제, 그리고 끝으로 단절에서 연결로 가는 그런 내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감정 코칭은 정서적으로 조율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조율하는 방식이 있고 조율이 깨어지거나 아니면 서로 단절이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트맨 박사님은 이것을 우리가 대화법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것은 먼저 상대가 얘기를 꺼냈을 때입니다. 다가가는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멀어지는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원수되는 대화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가가는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서로 마음이 정말 가까워지고 마음이 열리고, 반대로 멀어지는 대화나 원수되는 대화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마음이 단절되고 아주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거죠. 당연히 감정 코칭은 서로 다가가는 대화의 방식이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이가 엄마 배고파 했을 때 그때 멀어지는 대화라면 너 숙제했니? 이렇게 딴소리로 하는 게 멀어지는 대화고요. 엄마 배고파 하는데 너는 뱃속에 그지가 들어있니? 아까 조금 아까 먹었잖아. 이런 것이 바로 원수되는 대화라고 그래요. 다가가는 대화를 한다면 엄마 배고파 할 때 배가 고프구나. 예, 이렇게 아이가 배고프다는 걸 우리가 잘 들어주고 혹은 거울식으로 반영해주고 혹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수긍을 해주거나 하는 것들이 바로 다가가는 대화입니다. 물론 다가가는 대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거짓말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엄마 이거 좀 봐 할 때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 그것만도 다가가는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다가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말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되는 그런 네 가지 방식을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해독제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네 가지 독은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라는 건데요. 비난이라는 말투는 어떤 거냐 하면 너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거의 다 듣는 사람에게 비난으로 들린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왜 맨날 항상 결코 언제나 절대로 늘 이런 말들이 들어가게 되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듣는 사람에게 이것이 공격으로 넌 잘못된 사람이다 라는 어떤 진짜 비난으로 질책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난 대신에 해독은 어떻게 하느냐? 나 전달법으로 너 대신에 나는 이런 걸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부드럽게 부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넌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왜 이렇게 숙제를 밤늦게까지 안 하고 있니? 이렇게 비난을 하기보다 이걸 해독을 한다면 엄마는 숙제가 저녁 적어도 9시 전에는 다 끝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부드럽게 요청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아이의 마음을 닫는 대화 혹은 독이 되는 대화의 두 번째가 이제 방어라는 건데요. 아유, 내가 이렇게 너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건 다 너 때문이야 하고 상대에게 책임 전가를 하거나 자기를 합리화 혹은 변명하는 것이 방어라는 말투인데요. 예를 들어서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네가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지. 아니면 넌 도대체 누굴 닮아 그러니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하고 나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방어고요. 여기에 대한 해독제는요. 내가 그래도 잘못한 걸 조금만 인정하면 돼요. 엄마도 화를 냈지. 그래, 엄마가 좀 잔소리를 하는 경향이 있지. 혹은 나도 실수를 했네. 뭐 약간만 나 원래 그래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만 이번에는 내가 조금 화를 먼저 낸 것 같네 라고 약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독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정말 관계를 망치는 제일 나쁜 독이 경멸이라는 건데요. 아까 비난보다 독이 훨씬 셉니다. 어떤 게 경멸이냐 하면 아이가 얘기할 때 꼴에 잘난 척은 이렇게 빈정대고 비웃는다든지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혹은 넌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니, 혹은 뭐 나쁜 별명을 부르거나 뭐 누구와 비교를 한다든지 멍청하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대를 나보다 못하거나 어린 사람으로, 또 나는 반대로 더 높은 사람으로 하는 표현이고, 이것은 관계를 정말 망치고 뭐 배우자건 친구건 혹은 자녀건 굉장히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경멸은 아예 연습도 안 하지만 만약에 자기가 모르고 뭐 어쭈라든지 흥, 꼬래 뭐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나왔다면 바로 해독을 하려면 호감, 존중, 감사, 배려 이런 긍정적인 것을 한 5번 정도는 해야지 겨우 상쇄가 된다니까 아예 집안의 말투를 막말하고 욕하고 하는 걸 아예 없애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를 망치는 4번째 말투가 담쌓기라는 건데 담쌓기는 아예 상대가 이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눈 마주치지 않고 아니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들여다보고 아니면 말하는데 전화를 뚝 끊거나 휙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다 담쌓기인데요. 사실은 담쌓기를 할 때 담을 쌓아야지 하고 의도를 해서가 아니라 이미 담쌓기 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너무 홍수 상태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각성된 상태일 경우가 많답니다. 되게 이때 숨이 막 가빠지고 답답해지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담쌓기를 그대로 대화로 이어간다면 정말 좋지 않은 후회할 만한 이야기들이 막 서로 오고 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잠시 자기 진정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뭐 짧게는 뭐 1, 2분 길게는 한 30분 혹은 뭐 아주 길어봤자 하루 안으로 조금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해독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5편에 걸쳐가지고 감정 코칭을 배우셨는데요. 감정 코칭은 사실은 연결의 문제이거든요. 그것도 정서적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건데요. 이것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악순환 고리에 빠져서 서로 비난하고 방어하고 경멸하고 관계를 망치며 가면서 불행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선순환이 돼서 내가 조금 선의와 호의를 보이고 상대가 조금 양보하고 이렇게 다가가는 대화를 하고 함으로써 관계가 좋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순환이거든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건 아닌데 아기들은 스스로 이것을 깨우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죠? 특히 아들들의 경우는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먼저 이런 거를 조금 배워서 먼저 조금 실천하시게 되면 아이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감정 코칭을 하는 감정 코치가 된다면 관계를 무엇보다도 공부보다도 돈보다도 집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면서 행복의 선순환을 이루고자 하겠죠. 자,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요즘 부모 역할 하기가 너무 힘든 게 아이 하나에 어른 넷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아이의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또 그 밖에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른 넷이 최소한 필요한데 지금 그게 깨어졌다는 거죠. 구시대에는 정말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어른들이 주변에 1대4를 충족하고도 남았습니다. 아이 생존과 성장에 매우 풍요롭고 매우 건강하고 좋은 환경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 도시와 핵가족화가 되면서 부모님이 둘이서 아주 열심히 애를 키운다 하더라도 핵가족에서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정신적인, 정서적인, 경제적인 이런 그 여유 이런 것들이 입지가 많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요새는 뭐 혼족, 혼술 뭐 이러면서 아예 이제 가족, 결혼도 안 하고 싶어 하는 탈가족이 된다면 아이는 아예 애초부터 제외가 돼서 뭐 태어나지도 않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네트워크화해서 이제 가상가족이 막 생기게 되는데 물론 어른들은 SNS도 하고 뭐 하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점점 더 이런 가상세계에서 사는 것은 아주 피부로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그 관계가 형성되기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린아이들은 굉장한 소외감, 우울감, 불안감, 단절감을 느껴서 지금 아이들의 정신 건강 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숫자는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요? 이 숫자들이 다 한국이 매해 경신하고 있는 세계 신기록인데요. 출산율 지금 최근엔 이거보다 더 낮아졌죠. 자녀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혼율, 가정 해체하는 것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초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죠.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 그리고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 2750은 뭘까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가 아예
고령화를 넘어서서 국가가 소멸될 것이다. 아예 민족 자체가 이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하고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죠. 이러한 한국이 매해 경신하고 있는 세계 신기록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단절을 선택한다는 거죠. 결혼 안 하고 뭐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안 낳고 다 단절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단절하냐? 학교 안 가고 집에서도 혼자서 밥 먹고 이런 것들이 다 단절이면서 각자 도생을 하고 있죠. 그럴 때 남는 것은 외로움, 허무감, 그리고 절망감, 그런 겁니다. 깊은 불행이 느껴지겠죠. 반대로 우리가 연결을 할 때는 서로 성장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또 기쁨과 만족과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경시할 것이냐, 관계를 중시할 것인가, 이것은 출산의 단점만을 부각시키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아이 키우는 게 정말 기쁘고 보람되고 즐겁다면 더 많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키우는 거에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좋은 점도 굉장히 많다는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냥 아이 키우는 거 비용 너무 돈 많이 들어. 이 시간에 내가 딴 거 할래.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움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정말 많은 수혜는 사실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을 수 있는데요.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감정 코치의 시각으로 본다면 아이 드는 돈이 아니라 아이는 은혜다.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치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는 게 부담이 아니라 정말 부모로서 교사로서 이거는 정말 큰 명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고 그리고 아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고마운 존재를 여긴다면 그러면 아이 낳는 일이 그렇게 싫은 일이나 꺼려지고 두려운 일이 아니고 또 아이를 키우는 일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때 우리는 정말 한 마을이 아이를 돌봤는데 이제 가족이 핵가족이 되면서 또 핵가족마저도 이제 아버지 뭐 일터로 나가고 부재가 되는 그런 것이 해체가 되다가 이젠 엄마마저도 일터로 나가게 되고 아이들은 그냥 가정에 방치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어도 외로우니까 애들마저 나가버리잖아요.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저기에 외주가 맡겨지고 뭐 학원에 가고 스마트폰에 보고 인터넷에서 내내 돌아다니고 텅 빈 가정에서 단절감, 공허감,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또 이렇게 될 때 사실은 우리 두 부모만이 아니라 아이 돌봄 교실 같은 국가적인 어떤 지원 또 관심 그리고 사회적인 참여 이런 걸로 한다면 다시 우리가 아이들이 키우는 이 사회가 정말 안전하고 또 굉장히 행복한 그런 나라로 거듭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